자, 생존경제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난이 아니게 붙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드디어 3라운드까지 접어들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천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10%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억 달러가 되죠. 그럼 2천억 2조 20조예요.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23조를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여러분 돈을 갖다 23조를 그냥 뜯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장이 10%지만 얼마까지 올리겠다? 25%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25% 올리게 되면 여러분 50조 뜯는 거고요. 여러분 말이 50조지 장난 아닌 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근데 600억 달러를 얘기를 했죠. 그죠?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네가 얘네한테 수출하는 물량은 지금 얼마쯤 되냐면 5,050억 달러쯤 되고요. 1년에. 얘네가 여러분 얘네한테 수출하는 물량은 여러분 한 1,3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4배 규모가 차지가 나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현재 무역 전자에 대한 관세, 즉 미중 전쟁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둘이 무역 협상하려고 그랬던 거 취소됐죠.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는 것만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취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됐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서원 상무부 부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역 제한 조처란 것은 칼을 들고 다른 이의 목을 겨냥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맞죠? 어쨌든 칼을 빼든 건 누구죠? 미국이 빼들었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는 누구의 의사와는 아니라 중국의 의사와는 실제로 무관한 것이다.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왜 나오게 됐느냐? 여러분 이 사람을 갖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피터 나바로라는 친구예요. 나바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은 신설됐어요. 미 국가무역위원회라는 걸 갖다 여러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수장, 두목이죠. 누가 임명했겠습니까? 트럼프가 임명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뭐가냐면 책이 보세요. 중국에 의한 죽음, 용과의 대결. 여러분 서양에서 용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왕자가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찔러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용이 바로 누구다? 바로 중국이란 괴물이라는 거죠. 이 중국이란 괴물에게 여러분 내가 죽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용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책에다 노골적으로 쓴 사람이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중 전쟁이라는 게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트럼프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왔고 오케이? 이게 얼마나 계속적으로 강도 높게 갈 것인가를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란 건 여러분도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하면 여러분 특기가 뭐죠? 자화자찬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야, 잘 작동하고 있어.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누구랑 싸워서 이기고 있다? 용하고 싸워서 이기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상 칼은 누가 꺼내들었어요? 미국이 꺼내들어서 여러분 치고 있잖아요. 누구를 치고 있어요? 중국. 그럼 우리 중국은 괜찮은가를 한번 봐야겠죠? 자, 중국 괜찮은가를 딱 봤더니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지금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어디예요? 당연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고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이 역전을 시켰죠. 그럼 여러분 주가, 시가총액도 당연히 어디가 더 크겠어요? 중국이 역전시켰었어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거꾸로 중국의 시가총액이 일본한테 역전됐습니다. 일본이 잘 나가서 역전됐겠어요? 아니죠. 중국이 꼬꾸라져 갖고 드디어 여러분 중국 주식시장이 일본 주식시장보다도 작아졌어요. 이게 현재 중국의, 중국. 심상치 않아요. 이거 제가 여러분, 나중에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중국은 무슨 중심의 국가죠? 수출 중심의 국가죠. 근데 미국이 관세 매긴단 말이에요. 그럼 수출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을 늘리는 방법을 채택해야겠죠?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네 화폐 가치를 뭐 해야 되겠어요? 평가절하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위안화 가치, 중국 돈의 가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급격히 뭐해지고 있다? 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중국 돈이 싸지면 여러분 겪는 중국의 문제는 뭐가 될까요? 위안화가 싸져요. 중국이 겪는 문제.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미중 무역 분쟁을 했어요. 그리고 뭐가 싸지고 있습니까? 위안화가 싸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중국 누가 나빠요?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평가절하되면 누가 좋아요? 수출 기업은 좋아지지만 누가 나빠집니까? 국내 소비자는 나빠지죠. 왜? 무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 물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미국에서 엄청 수입하는 물건이 있어요. 중국 애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수입하는 거 두 가지. 하나, 농산물, 하나, 원자재. 그중 농산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콩이에요. 콩!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뭐가 돼요? 콩을 갖고 오는데 미국 콩을 갖다 여러분 뭐가 돼요? 자, 미국에서 관세 때렸죠? 그러니까 중국도 뭐 때렸어요? 보복 관세 때렸죠? 그럼 미국에서 들어오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콩값이 싸져요, 비싸져요? 당연히 비싸지겠죠? 거기다 위안화는 평가절하 됐으니까 안 그래도 비싼데 또 어떻게 됐겠어요? 더 비싸졌겠죠? 예. 그래서 콩값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라질 대두 가격이 올라서 브라질에서 콩 농사 짓던 사람들이 대박 난 거예요. 따봉! 이해하시겠습니까? 브라질 콩장사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금방 이해가 가셔야 되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뭐하고? 농산물하고 원자재. 자, 농산물. 우리 뭐든 제가 쓰는 비용 중에서 식료비가 비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무슨 지수라고 그래요? 지능에서가 왜 나와요? 엥겔 지수 제발 부탁해요. 엥겔 지수가 높은 건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서민이에요? 당연히 전체 비용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누가 커요? 선생님이 크겠어요? 내가 크겠어요? 당연히죠. 그죠?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특히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중국에서도 부자가 힘들어진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 그럼요. 지금 시진핑의 기본적인 전략 노선이 뭐예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사회를 만들겠다가 시진핑이 자기가 집권하면서 가장 큰 목표를 잡았던 게 뭡니까? 하나, 반부패 척결. 두 번째, 빈부격차 완화. 그래서 중국을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보다 더 부강한 소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나온 게 시진핑의 목표죠.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은 시진핑의 목표를 어렵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어렵게 만든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가 되겠습니까? 완화되는 빈부격차를 갖다가 막을 수가,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뭐에서 뭐로 가고자 했어요? 수출 중심 국가에서 무슨 중심 국가로? 내수 중심 국가로 가려고 그랬죠. 자, 근데 국내 소비자 물가 가격이 올라가면 내수 중심으로 가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될 것이고,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거는 대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대내적으로는 뭐라 표현했습니까? 네, 빈부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발생하고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경제발전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지. 중국이 여러분 노리는 게 뭐였어요? 2050년 달러와 못지않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가절상돼야 되는데 화폐 가치가 세져야지 기축통화가 되죠. 근데 지금처럼 떨어져서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적 패권 지위가 뭐해질 수 있다?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중국은 발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겪어야 문제는 빈부격차 완화 어려워지고 내수 중심의 발전도 어려워지고 위안화 기축통화도 어려워졌다. 그럼 시진핑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니요.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시진핑하고 트럼프 둘 다 땡큐기 때문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는 없다? 순수한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뭐와 뭐는 같이 가야 된다? 정치 경제학은 같이 가는 거다. 시진핑 왜 좋다? 시진핑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집권하고 나라가 뭐 했어요, 제일 먼저? 요번 여러분 다시 재집권하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주석이 임기제를 폐지해버렸잖아요. 종신 수령이 됐잖아요, 한마디로. 1인 권위주의 체제를 갖다 완성을 시켰죠. 근데 명분은 뭐였어요? 반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해서 1인 권위주의 체제를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마오쩌둥 사상 말고도 시진핑 사상도 공유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중국 내부의 반발이 커요. 중국 내부의 반발이 크죠.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박정희가 유신할 때 뭐 했어요? 북한 가갖고 7.4 남북공동성명 때렸잖아요. 자, 여기가 문제가 봤을 때 전선이 뭐가 되면 새로운 전선이 생기면 나쁩니까?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도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신민족주의적 정서로 바꿔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자, 그게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금방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개인 숭배가 완화되면서 마오쩌둥 대신에 시진핑 사상까지 나오던 시점에 드디어 이렇게 딱 터지게 되니까 외부적으로 내부를 단결시키는 효과를 가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민일보나 환구시보를 보면은 환구시보 전형적인 뭐가 되겠습니까? 중국의 대변지죠.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과 한판 붙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힘은 없지만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올바른 차원에 뭐라 그랬습니까? 2050년까지 우리는 미국과 일절 맞서지 말자. 이게 등사호평 아니에요? 그죠? 그거로 해서 여러분 중국이 커왔고. 근데 그거에 반하는 정책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이다. 자, 이거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중국이 그렇게 타격이 클 것이냐? 생각 외로 미중 전쟁으로 인한 타격은 중국 경제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GDP가 이만큼이고 중국 총수출이 이만큼인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요거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수출하는 물건 중에 5개 중에 하나밖에 미국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중국은 버틸 수 있어요.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단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다?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라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되신 걸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이제 어느 쪽으로 와보자? 미국 쪽으로 한번 와보자라는 거죠. 미국 트럼프 신났죠. 트럼프 뭐 해야 됩니까? 11월에 중간 선거 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 내년에도 모두 또 당선돼야 돼요. 대선도 당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잘하는 거. 중국에다 관세 보복 조치할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다 누구 세웠어요, 전부? 철강 노동자. US 스틸 노동자 딱 뒤에 세운 거 아니에요. 미국의 철강을 다시 살리자. 우리는 무슨 주의자? 애국자이다. 애국 모드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은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이 80년대 몰려왔을 때도 미국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죠. 지금 미국 애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두려움,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예, 어디에 대한 두려움 갖고 있어요? 다 중국. 거기에 대해서 애국심을 내세운 트럼프의 정책. 두 가지가 되겠죠. 쌍두마차. 하나, 김정은 핵. 하나, 지금 완전히 웃기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적이 어디였어요? 북한. 지금 주적이 어디가 됐어요? 졸지에. 중국하고 이란.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트럼프다 이거죠.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런 거 잊어버렸어. 그죠?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My affair with Donald. 난 도널드랑 무슨 일이 있을까?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자, 어쨌든 뭐가 되겠습니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 잊어버리고 애국주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에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둘 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주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무역전쟁은 어쨌든 무역전쟁을 하면 어디예요? 둘 다 좋아요? 아니면 둘 다 나빠요? 기본적으로 둘 다 나쁠 수밖에 없죠. 둘 다 관세 때리고 그러면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둘 다 나빠지는데 특히 미국은 뭐가 되느냐? 아까 보셨겠지만 철강에다 보호 관세 때려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이 중국 들어오는 철강에다가 관세 때린다고 그래서 미국 철강업이 다시 살아날까요? 두 번째,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제 철강이 노동집약적 산업입니까? 자본집약적 산업입니까? 이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갔죠. 근데 고용 창출이 된다고요? 여러분, 원래 보호무역하는 건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해봤자 일자리 창출 얼마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중국에 들어오는 물건 뭐 때립니까? 미국이 지금 정부가. 관세 때리죠. 자, 그 관세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중국이 낼 것 같죠. 그죠? 중국이 내긴 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누가 부담이 커집니까? 미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소비자 업계에서는 굉장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왜 내 돈을 갖다 내야 돼?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오늘 뭐 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금리 올렸죠. 어저께도 제가 방송 나와서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대부분의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당연히 올린다. 왜? 미국 물가가 7월 기준으로 2.9% 3% 올랐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3%까지 올랐느냐? 원래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작년에? 감세와 재정, 적자 재정을 짰죠. 감세 때리고 돈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이 중국 물건에다 관세를 때리면 또 중국 물건 가격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받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 입장에서도 이건 좋은 일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경제도 이거 해봤자 좋은 건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이해관계가 떨어지고 애국주의도 맞고 그리고 중국도 건방지고 기분 나쁘고. 네, 그럼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거는 미국 경제가 좋을 때까지는 계속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미국 경제가 결국은 어렵게 되면 내년 후년쯤에는 제가 이제 경제 전망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만 그때쯤 가면은 더 이상 이런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그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결단나는 거 아니야? 왜? 그건 여러분 우리가 1930년대 대공황 때 그래서 그래요. 그때 미국이 법을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물건의 관세를 60%를 때려버렸어요. 60%. 그래서 전 세계 무역량의 3분의 2가 줄어들어요.
그런 게 또 올 거냐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재밌다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또 나냐랑 비슷한 거야. 우리 1차, 2차 세계대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만들었어요? 전쟁 다시 안 하려고. 우리 놀라운 연구 뭐 만들었어요? 엔겔지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 만들었어요? UN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그 이후에 가트 만들고 WTO 만든 거예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케인즈란 경제학이 또 없었고요. 그 이유는 케인즈 경제학이 세계 주류 경제학이 됐어요. 세계가 변했어요.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한다고 그러지만 미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우리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합쳐서 6,300억 불쯤 돼요. 전 세계 교역량이 33조예요. 33조 억 달러. 그래서 여러분 2%밖에 안 돼요. 미국하고 중국의 교역량이. 선생님 미국 계셨지만 몰랐죠? 깜짝. 미국, 중국 교역이 전 세계 교역에 뭘 다 담당하는 줄 알았죠? 2%. 그렇게 엄청난 수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온갖 문제가 나오죠.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 큰 영향이 없다. 네. 우리 수출도 미국하고 중국이 합쳐야 40%예요. 이미 우리도 다변화를 충분히 이뤄냈어요. 이미 충분히 이뤄냈고 그리고 이미 무역전쟁이 이루어졌던 7월 이후에 8월까지라도 작년에 비해서 수출이 6%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왜? 작년에 엄청 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떨어져야 되는데도 6% 이상 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중국 쪽 수출은 10몇 프로 늘었고요. 13%쯤 는 것 같은데 미국 수출은 2.6%쯤 늘었어요. 네. 그리고 다변화에 더 성공해서 홍콩, 일본, 필리핀 이쪽으로 수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서 다각화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한국 경제 수출 전선에도 미중 무역 전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여기에는 순수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요인이 아주 깊숙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서는 미국 경제가 좋으면 할 수 있지만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미국도 이걸 지속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좋은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은 크지는 않다라고 오늘 강의 정리드리면서 최딩의 생존경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프랑스 하면 아름다운 관광지 또는 명품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프랑스는 세계에서 6번째 경제력을 지닌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또 세계 최고의 경제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유럽과 세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또 명품을 많이 만든 나라가 됐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